질문 주셨던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기를 당하신 분이 한 명 더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제가 잠깐 봤는데, 안타까운 일이 요건가? 여기에다가 남기신 것 같기도 한데. 뭐야? 군대 갔다 오고 싶다고요? 여기 아니네요. 자, 지금 그 에어드랍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지? 외상이. 천일호님이신데, 그 에어드랍 뭐 1000만 개 에어드랍 한다, 막 이런 그런 사이트라던가 트위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혹시나 진짜일 수도 있을까봐 아마 한 몇천 개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리프사가 에어드랍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절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제 3회 단체가 에어드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선 단체가 아닌 이상은 안 하겠죠.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적어도 리프사의 에어드랍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들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가 에어드랍 안 한다고 했어요. 본인들은 절대 안 할 테니까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은 좀 안타깝게 됐고요. 찾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당한 건 찾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에어드랍이 진짜 혹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0개 주면은 마치 그거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꺼봐 XRP 100개 줄게 1000개 다오 해서 상대방이 100개 보내봐. 그럼 내가 1000개 줄게 10배로. 이러면은 누구나 다 혹하거든요. 혹할 수밖에 없죠. 10배로 뻥튀기 해서 준다는데. 하지만 그럴수록, 혹하는 내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침착하게, 마음을 냉정하게 만들고,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살펴보고, 아마 99%가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사기인데, 뭐 진짜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좀 그거를 살펴보고 싶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신중하게 천천히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구분이 힘드시면은 저한테 제보를 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워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다고요?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약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너무 변화가 없죠. 그냥 변화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가격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리 존슨이요? 코리 존슨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갖고, 지금 김부사님도 질문 주셨는데, 마스터카드 얘기를 했죠.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마스터카드. 자, 보면은 지금 마스터카드가 샀다고 하죠. 보면은 데니시 페이먼트 플랫폼을 샀다고 하는데, 자, 이 산 그 대상이 뭔지를 알면은 좀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거 왜 원래 한글로 나오는 건가? 여기 왜 한글로 나오지? 자, 같이 살펴보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거의 30억 유로 정도를 썼거든요. 이거를 살려고. 달러로 했을 때는 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장 큰 인사병 거래라고 하죠. 여기 나오죠. 야, 그래서 그 본인들 마스터카드가 구매한 그 대상이 뭔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플랫폼이고
그리고 클리어링, 그리고 인스턴트 페이먼트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리고 보면은 여기 있네요. 마스터카드의 치프 프로덕트 앤 이노베이션 오피서. 되게 이름이 기네요. 이거 같은 경우 뭐라고 읽어야 되죠? CPO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CPIO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치프급입니다. 치프. 뭐 CEO 할 때도 요거거든요. 치프 익스큐터인가요? 집행 익스큐션 오피서인가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약간 우리나라 직급으로 볼 때 약간 이사 또는 뭐 부사장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마스터카드의 이 마이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리얼타임이즈 리얼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있고 이거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도 그 얘기를 아이고 잘못 넣었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인스턴트 페이먼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 언급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날 있었던 페더럴 리저브 거기에서 패드라우라고 차세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만들 거라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스터카드 역시도 아까 회사 이름 뭐죠? 여긴 네츠라고만 나있네요. 아까 뭐 데니시 페이먼트 네츠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거금을 들여가서 이거를 인수합병했죠. 딜을 해갖고. 자, 이 기사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건데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코리 존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나는 이제 XRP 커뮤니티가 리브라의 영향에 대해 좀 집중하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 마스터카드 인수합병 관련된 이 딜 거래가 리플의 에코시스템 거기에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리브라 건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마스터카드가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위해서 그 플랫폼 인수합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스터카드 역시도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되게 웃긴 거는 비자가 자, 그 트윗도 보여드릴게요. 비자 CEO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애쉬한테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 트윗을 잠깐 보시죠.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갔니? 비자 CEO? 비자 CEO. 비자. 얼마 안 됐거든요? 6월 5일. 이때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5월 31일날 얘기했던 거죠. 네. 비자 CEO가 이 패스터 페이먼트, 그러니까 리얼타임 페이먼트에 대해 되게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자 CEO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소비자한테 정말로 더 빠른 페이먼트, 그러니까 펀드, 이 돈을 보내는 게 필요한가요? 라는 의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걸로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문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와우 하면서 깐 거죠. 와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미래는 리얼타임 페이먼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약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꼬는 얘기였죠. 자, 이거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아까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이 데니시 페이먼트 플랫폼 넷을 사들였다는 거죠. 무려 32억 달러니까 100, 1000억 맞나요? 100? 1000, 만이죠. 그러면 3조 정도 썼다는 얘기예요. 3조보다 더 맞죠? 제가 계산 제대로 하는 거 32억이니까 300, 3000 맞죠? 3조? 엄청난 거금을 써서 저걸 인수합병 해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건 그 회사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본인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사들이는 건데 그런 인스턴트 또는 리얼타임 페이먼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인수합병했다는 거는 마스터카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프사가 하려는 거는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리프사한테 도움이 돼요. 리프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 그 부분이라 이렇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의 얘기고요. 워라 유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쵸 송다리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말로는 지금 뭐 리얼타임 페이먼트 필요해요 이런 소리 하는데 근데 또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가능한 어스포트를 샀단 말이죠. 리플렛 멤버로 알려져 있는 샀는데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자 CEO가 얘기했듯이 뭐 고객들한테 정말 그게 필요하냐? 빠른 페이먼트가 필요해? 내 생각엔 아닌데 이게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금을 들여서 어스포트를 샀단 말이죠. 그랬다는 거는 지금 생각으로는 리얼타임 페이먼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진심이지만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 안 했다가 내가 뒤처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험은 하나 들자. 약간 그런 맥락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죠. 말로는 저렇게 하고 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막 인사병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송다리님이나 김부사님 언급한 것처럼 어스포트 이런 것들. 말을 저렇게 해도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동으로는 다른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바야바가 뭐예요? 바야바? 워라 어서오세요. 바밤바. 바밤바도 맛있죠. 워라 푸드아트님도 어서오세요. 반업, 그러니까 반어법은 아니고, 실제로 비자 CEO가 저렇게 까갖고, LC가 저렇게 깐 거죠, 또. 생각이 굳어있다, 이런 식으로.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매거진 쓰고 있네요. 매거진 라이터라고 돼 있네. 포렌식 어널리스트? 이건 또 뭐냐? 포렌식? 되게 뜬금없네. 자, 그래서 비자 CEO 그리고 마스터카드 것까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람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네요. 뭐 얘기하는 거죠? 비트렉스에서 오는 건 별로 없다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 스탬프에서 이제 비소, 멕시코로 오는 건 굉장히 좀 있는 편인데 비트렉스는 거의 미비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비트렉스가 지난번에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라이센스 못 받고 두들겨 맞아갖고 막 삐져갖고 삐짐삐짐 하면서 막 외쳤잖아요. 뉴욕주한테 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야 니네 이란이나 막 북한 이런 사용자가 있는데 그거 허용하고 있잖아. 안 맞고 너희 안 돼. 자금 세탁이나 막 이런 거 될 수가 있어. 안 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렉스 삐짐 외치면서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한번 논란이 일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보도됐었는데 그 뒤로는 그 내용이 어떻게 결말이 되었는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영향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엑스라피드 미국에서 비소 멕시코로 가는 거는 비트 스탬프를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단서가 나오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저 들고 있는데요.
들고 있으니 관심 갖겠죠, 저도. 호구. 아니, 흑우를 놀리면은 쓰나요? 뒷발차기 맞습니다. 놀리는 흑우도 기분이 좋지 않다. 네. 그쵸. 같이 얼싸안고 울어야 될 상황. 그나마 저는 원래부터 길게 보고 있었으니까 덜 힘든 편인데, 예, 저랑 관점이 다르신 분들은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길게 봤으니까. 예, 길게 봤는데도 제발 올해 안에, 예, 제가 목표하는 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표하는 거를 올해 안에 꼭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약간 막막합니다. 이 친구들 진짜,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작년에 우리나라 와갖고 인터뷰한 적 있잖아요. 인터뷰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했죠. 뭐 2, 3년 기다려달라. 3, 4년인가요? 2, 3년인가요? 그게 진짜 진심인가 싶어갖고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의기소침해지는데, 저는 올해 안에 봤으면 좋겠어요, 꼭. 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제 목표 관련된 건 질문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제가 Q&A에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 뭘 목표로 지금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십시오. 3, 4년이요? 3, 4년 얘기했군요. 그러면은 내년까지인데, 최소 내년까지인데, 오마이갓.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배 간다고요? 야, 100배 가면은 솔직히 다들 환호성 부르겠죠. 진짜 이 말이 딱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100배 가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고진감래.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날이 온다고만 한다면. 3에서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이제 이 얘기 따라 가장 오래 걸리면 3년을 더 기다리란 얘기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네. 그쵸. 백우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래 보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가격도 오래 봤으면 하는데, 뭐 가격은 못 본다고 할지라도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만 맞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도 맞는다라는 것만 확인돼도 그것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마음 편히 존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100배면은) 그쵸? 30만원 아니, 지금 100배면 3만원이죠 30만원 아니고. 달러로 세 자릿수요? 리플사 직원들은 가격 얘기를 안 해요. 가격 얘기를 안 해서 아마 트럼프님이 얘기하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리플 CEO는 절대 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절대 언급 안 해요. 이 양반은 진짜 독해요. 가격 얘기하면 맨날 그냥 지켜봐달라. 가격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나마 가격에 있어서 숫자를 꺼낸 유일한 양반이 데이비드 슈왈츠, 지금 리플 CTO인데, 그 사람도 사실 가격 예측이 아니라 가치 평가죠. 가치 평가. 그러니까 가격을 언급은 했지만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쯤 얼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플사가 목표하는 게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 만드는 건데, 만약에 그 XRP가 모든 페이먼트 시장에 있어서 브릿지를 나왔고 다 캡처를 한다, 본인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최소 120불 이상,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했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XRP의 가치는 이 정도 이상 최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달러 얘기했어요. 120달러 최소 120. 120이면은 12만원이죠. 우리나라 돈 12만원 이상인데 최소가 12만원이고 상황에 따라서 몇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곰탱이 선동으로 많이 들었던 게 589달러인데,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슈왈츠의 이제 120달러에 몇 배가 되면은 589도 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한테
엄청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가치 평가고 전제 조건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P가 이 시장을 캡처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XRP로 세틀먼트 쓰는 거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마켓 셰어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 정도 될 것 같다. 가치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쵸. 1,000원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지금은 한 600원만 넘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600원만 일단 넘어도. 아니, 희망 자이라니 단어 좀 제발. 네. 예쁘게 순화해서 해주세요. 4,000원 간 적도 있죠. 그냥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가격은 그냥 투기꾼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 일명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사실 2017년 12월쯤에 4,800원 갔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이 훨씬 좋죠, 솔직히. 그때 뭐 엑셀라피드 쓰는 고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리프사의 고객도 200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도 4,000원이 넘어갔죠. 근데 반대로 사업은 지금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 오히려 가격은 지금 300원대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세력들이 지들 마음이에요. 자, 가자 외치면은 4,800원도 가는 거고, 왠지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가격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높아질 때는 이 친구들이 가게 안 만드니까 또 안 가고요. 이 친구들 마음에 달려있죠, 그냥. 진짜요? XRP는 90%가 홀더래요? 저는 진짜, 저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거, 이제, 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존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어디서 데이터를 보신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나요? 정확하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존버가 얼마나 많을까, XRP에. 그 데이터로 좀 계산된 게 있으면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아니요, 불은 안 났고 아마 119 응급차인 것 같아요. 포기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시지만 막상 손절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XRP 존버가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힘들다, 너무 막 뭐라 해야 될까, 앞날이 안 보인다, XRP 망한 거 아니냐, 스캠 아니냐, 좀 약간 격하게 화나신 분들은 리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빵 얘기하면서 빵 이제 쥐어 뜯어먹을 거다, 뭐 또는 샌프란시스코 찾아가서 뒤통수를 칠 거다, 막 이런 화를 표현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막상 그런 힘든가 분노를 표현하셔도 손절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나 또는 제가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라던가, 여러분들 같이 공지를 위해 만든 채널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라던가, 또는 저한테 댓글이나 문의 주시는 분 중에 나 손절합니다 이러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원해서 존버하는 게 아니라 강제 존버, 체념하고, 야씨 힘들어 죽겠네, 이거 가긴 가는 거냐,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된 거 네가 나 강제 존버 시켰으니까 끝장 보자 이러면서 존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도. 애증의 존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막 화나시고 힘드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손절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미국님도 표현했는데 애증의 코인이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애증의 코인이죠.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뭐 어느 게 잘못됐다, 어느 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각자만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계속 띵띵띵띵띵 울리네요. 뭐지? 음. 10년! 10년 좀비 하신다고요? 10년 존버? 와, 우주님 워라, 어서오세요. 네. 그러게요. 시체 많아서 못 간다고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체보다는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닐까 싶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예측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조건 달아갖고 뭐 이럴 땐 이러고 막 이런 가능성만 나열하는 거 말고 본질을 따져보면은 어차피 세력도 세력 펌핑 조건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펌핑 조건 뭐죠? 그 대상 암호화폐 물량 확보잖아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펌핑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우리 맨날 매집 얘기하는데 그거잖아요. 매집이라는 그 활동 자체가 내가 펌핑 시키고 싶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를 물량을 저가에 최대한 많이 긁어놓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예측이나 가능성, 여러 가능성 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XRP를 대상으로 펌핑을 해줄 거면 본인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놔야지 펌핑을 해주겠죠. 들고 있는 게 많아야지 이제 펌핑하고 나서 먹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냥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존버가 너무 많아. 존버도 많고, 그러니까 물량 뺏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펌핑 없는 게 워낙 존버들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량을 못 모으니까. 확실한 건 존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물량을 더 모을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아직 펌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다 발을 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까지 펌핑이 없는 거는 이런 조건이 만족 안 되니까 펌핑을 안 하는 거겠죠. 이거 해봤자 본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시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시체보다는 저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력들이 펌핑할 때 본인들 물량만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하죠. 그 다음에 저희 개미들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덤핑해서 어느 정도 가고. 시체야 뭐 본인들이 뚫어버리면 되니까. 후레쉬맨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해요. 세력 마음이죠. 세력들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리플. 좋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종래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윤진수님 디귿 6이 뭐죠?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 잡생각인데 순간 얘기하려다가 약간 고민되네요. 그냥 얘기하지 말까 순간 불현듯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희망회로를 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 희망회로 얘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 있어갖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그냥 가능성이요. 가능성상 이런 생각이 든 건데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잠깐. 어느 게 가장 길게 거래를 해줬을까요? 비트스탬프가 역사가 좀 있겠죠? 이걸로 한번 볼게요.
최대한 그래프 많이 나오게 하고. 자, 2018년이고 지금 여기가 2018년. 이거보다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좀 더 바꿀게요. 3일짜리. 그러면은 2017년 12월까지밖에 못 보네. 한 주짜리로. 여기가 2017년 8월이네요. 이거보다 더 전 없나? 더 전이 필요한데? 코인마켓캡을 가볼까요? 이게 더 길게 갖고 있으려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16년도 있네. 그렇지. 이걸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인데 얘네 가보면요. 지금 2016년인데 가격이 1달러 정도 돼요. 2016년 1월쯤에. 좀만 더 길게 볼게요. 이때쯤에 좀 오른 것 같네. 네, 보면은 계속 1달러 1달러 이미 넘었네. $1이다가 여러분들 진짜 오랜 기간 동안 1달러에다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서 10달러 돌파를 합니다. 10달러 돌파하는 데까지 한 얼마나 걸렸죠? 1달러였다가 최초 1달러일 때가 지금 여기상으로는 2015년 8월에도 1달러였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때 1달러 이제 그 근방을 돌파하는 게 보면은 2016년 1월입니다. 네. 그때부터 돌파하기 시작하죠. 좀 걸렸죠, 시간이. 그래서 2016년 6월쯤에는 막 12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조금 떨어졌다가 쭉쭉쭉 떨어졌다가 한 7달러, 8달러까지 내려왔다가요. 2017년 1월에 와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다가 2017년 2월쯤 3월 돼서 본인이 원래 가졌던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해줘요. 이전보다 훨씬 올랐죠. 40달러대까지 막 갔다가 또 돌파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슈슈슈 올라가죠. 2017년 6월 되니까 막 300달러 막 이 정도 가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스토리죠. 완전 떡상해서 1000달러 넘기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결국에 200달러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희망 고문이 됐거든요. 너무 희망회로 타는 얘기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본 것처럼 어느 정도 가격을 가다가 한번 쭉 끌어올리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끌어올린 뒤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가격 유지하다가 또 만약에 더 올라갈 거면 올라가고 또 그런 식으로 하죠. 보통 우리 뭐 저점을 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요거 XRP도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제 개인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막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은 진짜 부담인데요. 그냥 한낱 서생의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혹시 이 세력 양반들이 요즘에 가격 변화가 진짜 없잖아요. XRP 같은 경우 그래프로 봐도 티가 나죠. 그냥 거의 뭐 그 가격에서 계속 똑같이 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좀 변화도 있고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대역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혹시 얘네들 생각하는 게 지금 3달 뒤면은 수혜일이 있거든요. 수혜일 때는 항상 펌핑에 있었습니다. 정도에는 차이 있어도 펌핑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바이낸스가 그 펌핑 주도하면서 한 3배 정도 갔거든요. 이틀 만에. 얘네 혹시 수혜일 거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열심히 모았다가 수혜일 때쯤 돼갖고 가격을 좀 끌어올려 놓으려는 건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에 이게 너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볼 때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낱 서생의 생각이고 미래는 누구도 못 맞춰요. 그냥 막 여러 가지 가능성만 점치는 거죠. 너무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팩토리에는 저런 생각도 해보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생각해요? 감자님 XIP 좀 사서 떡상 좀 시켜주세요. 막 이래. 갖고 계신 스텔라로도 XIP 하실 수 있거든요. 스텔라 다 이제 XIP로 바꾸셔갖고, 저희와 한 몸이 됩시다. 양다리에 걸치지 마시고, 하나가 됩시다, 저희와. 리플 본사가 누르고 있다고요? 그래요? 원더망님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죠. XRP의 가격을 리플 본사가, 그러니까 리플사가 계속 누르고 있는 듯 하네요. 그 이유는 리플의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기관들이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플 본사가 기관들의 매수를 위해 리플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단가를 굳이 그렇게 기관들 사라고 누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보세요. 어차피 기관들이 XRP를 구매하려면 뭘로 사죠? 대부분 달러로 살 거거든요. 달러나 뭐 법정화폐, 일단 법정화폐로 사겠죠. 자, 그럼 예를 듭시다.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가격을 누르지 않아서 1000달러가 됐어요. 요 케이스 하나랑 개당 1000달러예요 지금. 가격을 열심히 눌러서 오늘날의 가격 0.3달러 두 가지 케이스 예를 들게요. 너무 극단적이죠? 일부러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자, 1000달러일 때 만약에 기간이 3000달러치를 산다고 해봅시다. 다이렉트 세일로 3000달러치를 살 거예요. 기간치고는 너무 통이 작은 것 같은데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약간 통이 작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3개를 사겠죠, XRP. 그죠? 3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0.3달러일 때는 한 10,000개 되겠네요, 10,000개.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다를 때 기관들이 구매하는 XRP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많은 이득을 보려면 개수를 많이 살 수 있게 XRP 가격을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리플사가 누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왜 생각이 다르냐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3000달러치를 구매하는 건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단가에 따라서 본인들이 XRP 개수로 바꿨을 때 보유하게 되는 XRP 개수는 다르지만은 보세요. 이 상태에서 3개를 샀죠. 단가가 하나당 1000달러니까. 그래서 단가가 3000달러가 됐다고 봅시다. 그럼 가격이 3배 올랐죠. 그러면 요 3개 보유하고 있는 거 가치는 또 얼마예요? 9000달러죠. 그죠? 정확히 이익을 3배가 됐죠. 그러니까 이익을 그 차익만큼인 6000달러를 본 거죠. 자, 아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몇 배 올랐다고 해볼까요, 가격이? 똑같이 해줘야겠죠? 3배 올랐다. 0.9라고 봅시다. 0.9달러가 됐어요. 10만 개 갖고 있죠. 그러면은 0.9 되면은 이 10만 개 곱하기 0.9 하면은 가격이 나오겠죠? 똑같이 9000달러죠? 그러면 이 아래의 경우도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많은 개수를 샀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의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리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을 때, 단가 가격이 높을 때 그때 판매를 하면 할수록 이득이 더 커집니다. 단가가 낮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사가 아직도 500억 개 이상을 갖고 있죠. XRP를 절반 이상 갖고 있어요. 총 물량에. 그런 거 감안할 때 당연히 개당 가격이 크면 본인들이 XRP를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달러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누른다? 글쎄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리플사도 XRP 가격이 높아지길 원할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이득이니까요. 스텔라 10만 개나 있으시다고요? 빨리 XRP로 바꿔서 감자바우님도 저희와 운명을 함께 합시다.
양다리 아니 되십니다. 예. 지조 있게 하나만 고르세요. 아, 제드 아직도 파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제드 이 자식 오늘도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타코 스탠드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타코 스탠드. 오이씨. 오늘도 팔고 있네요. 쉐끼가. 이거 오늘 70만 개나 팔았어요, 또. 쉐끼. 자, 우리 요 제드의 계좌에 달러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XRP 팔아서 얼마나 달러를 축적해놨나 체크하러 가보죠. 30만 달러네. 그동안은 빼갔나 보네요. 네, 지난번에 판 거는 중간에 한번 출금을 했어요. 계속 출금 안 하고 모아뒀으면 이거보다 더 많았어야 되는데 출금을 한번 한 모양이에요. 야, 얼마냐? 33만 달러면은 세상에 300만 3천만 30 3억이네. 3억? 3억이 넘네. 나쁜 놈. 나쁜 놈! 쟤들이 나쁜 놈아! 이 악성 물량! 아, 이거 압수하고 싶다. 뺏고 싶어. 근데 제드 암살해도 소용없어요. 제드 암살 돼봤자. 그러니까 제드가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쳐도 이거 가족들한테 공유했을 거거든요. 시크릿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한테 공유할 필요도 없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리프사가 관리를 해주고 있죠. 당연히 법적으로 제드의 재산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증여되면 뭐 그게 아내이든 누구든 간에 증여가 되면은 그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니까 그 사람이 리프사한테 야, 제드가 갖고 있던 거 재산 상속 나한테 됐으니까 이제 내 권리니까 내가 팔기 시작하겠다. 팔아서 나한테 줘. 이러면 줘야 되죠, 리프사는. 이 제드 나쁜 놈. 최 작가님 질문 내용도 같이 볼게요. 리프사 입장에서는 세틀먼트로 쓰려면 계단 가격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가 국가 간 세틀먼트 쓰는 거라면. 그러니까 뭐 무역대금이나 이런 걸 처리하려면 그만한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XRP 단가가 높아지면 똑같은 개수의 그러니까 오더북이 걸려있더라도 단가가 커지면 유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XRP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분명히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선동꾼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XRP 가격이 높아지면 리프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늘기 때문에 XRP 가격이 높아져야 세틀먼트로 쓰일 수 있다. 또는 XRP 가격이 높아지고 나서 유동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가격부터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슈왈츠나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순서는 유동성이 먼저 가는 겁니다. 유동성이 받쳐주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쓰이는 볼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수요가 생겨갖고 이 수요에 의해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첫 번째예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가격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유동성 바탕으로 실제 유스케이스가 발생하면은 그 뒤에 수요로 따라오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속지 마세요. 가격이 높아져야지 뭐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리프사가 이미 XRP를 펌핑을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 비즈니스 하려면 가격이 높아야 되니까 펌핑 했겠죠. 어떻게든. 스타는 끝났습니다. 맞아, 오르는 거 원해요. 유나님 질문도 한번 볼게요. 제드의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사이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 사이트인데 KK71이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이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XRP 트래커라고. 이분이 잘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 툴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거래소 물량이나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드도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분이. 아래 쭉쭉 내리면 제드 맥칼럽 있죠? 네. 47억? 네? 100만, 1000만, 억. 네, 47억 개로 돼 있는데 지금 47억 개가 남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보다 적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근데 대충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47억 개까지 남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립 모리스님 얘기는 애증의 코인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거죠. 설문조사요? 어떤 설문조사요? 소각을 한다고요?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소각? 네. 아니 지금 47억 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47억 개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공개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파이널 세르먼트 요거 봐야겠네. 여기 나와 있으려나? 자, 여기 보시면요. 47억 개 맞나보다. 아, 맞나보네. 네,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47억 개 맞겠다. 네, 맞겠네요. 여기 나와있죠. 이게 지금 2016년 2월이거든요. 지금 이 글의 시점은 여러분들 2016년 2월입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 제드가 20억 개를 이제 재단에 기부하고 나서 남는 게 제드하고 그 자식들한테 XRP 남아있는 개수는 대략 53억 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47억 개 남아있는 게 맞겠네요. 저 수치가 딱 맞을 가능성이 높네요, 오히려. 그리고 리프사 계정에 커스터디 보관한다고 하죠. 여기 나와있죠. 그러니까 한 지난 3년 동안 대충 한 6억 개 정도 판 거예요. 계속해갖고. 아, 열받아. 제드 나쁜 놈. 아니 근데 제드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드는 진짜 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드는 진짜 잔머리 대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운틴 곡스 같은 경우도 거래소 운영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팔고 치고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프사 온 건데 초기 창립 멤버가 돼갖고 XRP 아까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47억 개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따져도 와 얼마예요? 조단위. 예. 진짜 쟤는 진짜 타고났다. 돈 냄새를 맡는 거에 있어서는 타고났다. 진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2개 해먹어갖고 한 건 없는데 솔직히 한 것도 없죠. 리프사에서도 한 거 없고 마운틴 곡스도 빤스런했죠. 근데 돈은 엄청 벌었죠. 양쪽에서. 야, 얘는 진짜 돈은 겁내 잘 버네. 저는 가끔 이럴 때 철학적인 의문에 빠져요. 진짜 진심으로. 얘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문에 빠지냐면 신이 계시다면은 저런 사람들 왜 돈 많이 벌게 놔둘까? 이런 의문. 고민에 빠집니다. 니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신은 죽었다. 물론 이런 의미로 쓴 건 아니었지만. 자, 워라 어서오세요, 정우님. 거래소가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 문의했을 때 개인에게 다 물량 분산하고 거래장을 제공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거래소 지갑을 조회한 물량이 없어야 맞지 않나요?
아니 그거죠. 그거 아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KKA님이 만든, 항상 이분은 저한테 까칠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까칠하시다고 해요, 성격이.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까칠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KKA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쨌든 지금 김보사님 질문 주신 거, 암호화폐 거래소도 물량을 홀딩하느냐 질문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소 계정에 100만, 1000만, 10억 개, 비트렉스만 해도 지금 10억 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의 물량을 XRP 계정에 거래소가 보관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거래소 내부에 있는 서버에서 장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들. 이 10억 개를 몇 월 며칠에 누가 원화를 입금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개 샀으니까 이 A라는 사용자 거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내부 장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사용자들 물량을 다 합친 거 이상을 갖고 있어야 사용자들이 출금해달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출금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그냥 거짓된 장부놀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래소가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 그 현물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거래소의 계정에 현물로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홀딩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고객들의 보유량을 현물로서 보증하기 위해서. 거래소도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김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거래소만의 물량 보유를 말씀하신 건가 보네요. 고객들의 물량 말고 그 이상으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빗썸 얘기처럼 본인들 뭐 여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거래소 내부 방침과 본인들의 사업 그런 진행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한 문제라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능성을 보면은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뭐 업비트나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보고 약간 얘는 미래가 있네? 우리도 좀 구매해놓자, 이러면은 구매해놓을 수도 있겠죠. 고객들 현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투자할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샤이님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리플이 지금 5,000원 가면 제드가 세계부자 100위 안에 들어가 있던데 리플 사는 세력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까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말씀하신 가격 근처를 한번 갔다 왔죠. 4,800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전에 이미 4,800원이라는 근처 가격을 갔다 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다지 문제될 것 같진 않네요. 이미 발생했던 일이라. 그러게요. 저도 제드가 됐으면 이미 떼부자 됐을 텐데. 강태풍님 얘긴데, 예전에 제드가 자기 물량 덤핑했을 때 리플사에서 강 냅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마 종이 쪼가리에 가까운 가격이 됐겠죠. 그때 엄청 퍼부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XRP 망하라고 진짜 완전 막 덤핑을 장난 아니겠대요. 두고 봅니다. 어떤 걸 두고 봐요? 거래소. 이것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수량이 너무 많은 존재가 있다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 라센은 이미 공식적으로 크리스 라센의 보유 물량은 리플포 구시라고 돼 있는 그 재단에 다 기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리플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파이널 세르먼트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크리스 라센은 본인의 창립자로서 이제 제네시스 때 받은 물량이 몇십억 개 있거든요.
그거 다 기부한다고 했어요. 예, 기부를 했고 제드만 기부를 안 했거든요. 아서브리또도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락업을 해놨다고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급 없지만 락업 시켜놨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오로지 본인 수익을 위해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제드 물량 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 그건 심리적인 압박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얘가 갑자기 덤핑하면 어떠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얘가 덤핑하면 확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무려 막 몇십억 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거 많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도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더 올라가봤자 어차피 떨어진다.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참고할 거는 제드 맥칼럭 같은 경우도 아까 파이널 세틀먼트 보셨지만 법적으로 하루 판매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확인했지만은 요즘에는 한 70만 개밖에 못 팔아요. 하루에. 그 이상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이 갖고 있으나 팩트는 뭐냐면은 최근 같은 경우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70만 개 이상은 못 판다. 마음대로 더 팔 수는 없다. 그 점을 참고해야겠죠. 한영신님 질문인데 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만약에 1억의 여유자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 시점에 추가 매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단서 하나만 더 붙입시다. 제가 가족이 없고 혼자예요. 솔로라는 가정 단서를 하나 더 붙일게요. 그러면 저는 풀매수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저라면 제가 아직 솔로였다. 그럼 풀매수 들어갑니다. 그쵸.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부사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인데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자, 2015년도 비트코인 10,000원에서 200만원 할 때 기사 보면 그때도 러시아 이런 데서 법적 규제에서 폭락해서 거품이다 할 때 대한민국 네이버 댓글을 보면 이미 개미들이 알면서 개미 무덤이라고 하면서 절대 돈 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세력이 개미한테 이제 다 물량 떠넘긴 거다 라고 그렇게 오늘날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1,000만원이 넘어있죠. 이거 역시도 팩트죠. 차라리 장 좋았을 때 팔아지켰으면 좋았을걸. 그쵸? 가자님 리플님 질문이신데요. 토스트 월렛이라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월렛이 있죠. 보안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냥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어요. 그냥 여타 소프트웨어 월렛이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보안성은 본인이 시크릿 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안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하드웨어 월렛인 뭐라고 해야 될까? 나노? 여러분들 중에 많이 쓰시는 게 아마 나노인 걸로 들었는데 나노랑 비교하면은 어느 쪽이 보안성이 더 좋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참고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각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보관하는 스타일이나 해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을 썼을 때 해킹을 덜 당할 것 같다.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 하드웨어 월렛이 더 보안성이 좋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월렛이 월등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십시오. 목소리 잠겼냐고요? 제가 오늘 방송 지금 3시간 가까이 되고 있어갖고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네요.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잠겨가고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은행 커스터디. 그렇죠.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호재로만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막 꿈에서 상상할 법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의 막 G10 또는 G7, G8 이런 정상국들이 XRP를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세르먼트로 쓰겠다고 막 의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걱정할 거 없이 바로 성공을 하겠죠, XRP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작겠죠. 그냥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송다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은 그거는 진짜 중대한 시그널입니다. 당연히 그냥 보유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갖고 있을 때 이득이 되니까 보유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갖고 있을 때 이득이 돼서 보유를 시작했다는 거는 진짜 중대한 시그널입니다. 어느 정도 XRP가 성공 궤도에 올라 있다고 봐도 좋을 만큼의 중대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생길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자연님 질문인데, 빗썸 보안은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빗썸 보안을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몇 가지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참고할 만한 중요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 빗썸이 해킹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아마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죠. 아마 그 해킹이 올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해킹을 당했으니까. 다만 이 친구들이 해킹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그걸 느꼈냐면은, 제가 빗썸 계정을 봤을 때 멀티사인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는데 멀티사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빗썸 뭐야, 왜 안 나와? 빗썸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 참. 마지막 B네요. 제가 착각했다. 다시 해볼게요. 나와라 뿅. 없다고? 빗썸 계정이 안 나오네. 이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왜 안 나오지? 주소를 주세요. 나에게 주소를 뱉어라. 안 나오네. 이런. 자,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보여서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멀티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핵미사일 쏠 때 마치 그 가방에 무슨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그 열쇠를 동시에 막 3-4개를 꽂고 동시에 뭐 3, 2, 1 하고 슉 돌려야지 발사되는 것처럼 필요한 게 있잖아요. 마치 멀티사인이 그것과 동일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계정을 쓸 때 멀티사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계정에 쓰이는 레귤러 키라고 보이는 그게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또는 최대 8개까지 그걸 동시에 알고 있어야 이 계정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당연히 하나의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 것보다 8개 패스워드를 알아야 될 때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은 해킹하기도 그만큼 힘들겠죠. 근데 제가 아는 빗썸은 그걸 안 쓰고 있었거든요. 업비트나 SBI, VC나 이런데 다 쓰고 있었는데 빗썸은 그걸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연히 봤더니 빗썸이 멀티사인을 했더라고요. 결국에 레귤러키 3개로 멀티사인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보다는 보안성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니그램 팜플렛 보셨는데 흐뭇하셨나 보네요. 저도 머니그램 보면은 괜히 반가워요. 막 이거 진짜 개인적인 질문이시네. 개인적으로 지금껏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아내를 보고 있을 때죠.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나? 우리 아내님? 아내를 보고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보고 있어야 되는 텐데. 자, 김부사님, 산탄데르도 엑스라피드 테스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게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공장님이 PDF 보여주는 게 기억나긴 하는데 도통 산탄데르는 엑스라피드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엑스라피드 테스트했다는 내용은 저도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PDF는 요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엑스라피드를 테스트하거나 또는 쓴다는 내용은 아닌데 세틀먼트에 관련된 겁니다. 이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고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산탄데르 원페이저 같이 회의를 할 때 만드는 요약 자료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게 만든 날짜가 아마 제 기억으로 2017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래요. 네. 이거를 그때 만들었다는 건 이거 들고 산탄데르랑 회의했다는 건데 이거 리프사가 XRP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세틀먼트 길을 열어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약본. 네, 산탄데르랑 이거 회의를 했다는 거는 산탄데르가 뭐 이거를 쓸지 안 쓸지 그런 거는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니까 리프사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회의를 했던 거겠죠. 네, 그 정도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김치랑 콜라요? 권영근님 강태. 아니에요. 김사랑은 저한테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별이 없어요. 저한테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 빼고는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아서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굉장한 오해세요. 스타 빨모할 때 행복하시지 않았냐고요? 재밌기는 했어요. 재밌긴. 근데 아까 가장 행복할 때 질문 주셔갖고 가장 행복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 얘기 금지 아니냐고요? 저 진심을 얘기한 거라 정치 얘기 아니고요. 예, 워라 어서오세요. 코인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갑자기 반성을 하시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소울리스 아니죠. 소울풀. 굉장히 R&B를 되게 이런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지금 소울풀한 그런 얘기였죠. 40% SBI 거래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SBI 거래소 한번 보죠. SBI 거래소부터 한번 놀러 가보죠. SBI VC 프로 꼭 직접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지죠? 이 웃긴 거래소. 자, 잠깐 로그인해서 화면을 잠깐 닫아놓고 로그인 시도할게요. 자, 로그인 중이고요. 로그인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 신기하네. 자, 화면 다시 내리고 로그인했으니까 같이 살펴보죠. 자, 지금 SBI VC 지금 시간 기준으로 지금 들어간 거고요. 보시면은 보기가 좀 가슴 아픈데 8월 7일 같은 경우는 22,000개 거래됐습니다. 8월 7일. 오늘은 8월 8일이잖아요. 어제 22,000개 거래됐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심정지 상태인 게 가장 최근 거래는 21시 55분입니다. 그러니까 9시 55분 거래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거의 뭐 심정지 상태죠. 네, 소니님 질문 내용도 같이 볼까요? 리프사가 IP를 밀고 있잖아요. 이 IP 기술이 특허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스위프트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기술을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IP는 표준으로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를 들면은 리프사가 TCP IP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처럼 지금 일종의 프로토콜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으로 만들면은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거나 로열티 지불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표준이 되면은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이 기술을. 리플사는 IP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널리 쓰이게 만들기, 전 세계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뭐 스위프트나 기타 회사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스위프트도 IP가 표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쓰면은 리프사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고, 만약에 스위프트가 리프사를 도와주는 게 싫다, 나는 죽어도 싫다, 리프사 너희랑 함께하기 싫다, 너희를 어떻게든 방해해 놓을 거야, 너를 망가뜨려 주겠어, 이런 식으로 뿔이 나는 상태로 리프사를 방해하기에 접근을 한다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대로 카피할 수도 있어요. 카피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린 거, 오픈소스라 해도 그거를 상업적인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인 거를 좀 더 개선해갖고 비상업적으로 쓰는 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다 이제 라이센스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어떠냐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상업적으로 쓰는 순간에 박살납니다. 안 돼요. 또는 그거를 약간 수정에다가 개선시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없거든요.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IP의 기본 컨셉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걸 조금 개선시켜서 본인들이 쓰더라도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되냐? IP를 본인들이 발전시켜줘서 그걸 널리 퍼뜨린 거랑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런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IP를 기반으로 똑같이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스위프트가. 그리고 그거를 써주는 거는 리프사 자체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도 이미 API 형태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겠다고 선언을 하고 GPI 링크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코르다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죠. 파트너십을 맺고. 그러니까 IP를 쓰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스위프트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API 형태로 링크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생각으로 보여요. 역시 저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해 역시 방해꾼들이 있군요. 송다리님이 저를 공격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변치 않는 마음. 자, 어느 게 2이죠? 뭐가 3이고 2이고? 이더보다 시총 작은데요? 코인마켓캡 유통 물량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 시가총에 2대나 3이대나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요? 저는 신경 안 쓰는 거라 지금 그걸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저 이짱나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2등 하든 3등 하든 그거보다는 이제 XRP 단가가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김부사님 질문도 답변 드릴게요. 엑스라피드도 IRP 기반인가요? IRP상에서만 XRP가 3초인 건지, 그게 아니라도 3초가 가능한 건지, 그러면 거래소에서 다른 나라 거래소 옮길 때 3초라는 게 꼭 IRP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IRP인 건가요? 하시는데요. 일단은 IRP의 아키텍처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RP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IRP 같은 경우는 IRP라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크상의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레이어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RP는 3레이어예요. 네트워크 레이어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쌓여갖고 이게 네트워크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SPSP, 심플 페이먼트 뭐 이런 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규약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뭐 스트리밍 어쩌고저쩌고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이 레이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IRP 커넥터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뭐냐면은 라우터나 스위치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런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집에 공유기를 쓰시죠, 여러분들? 공유기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공유기 역할은 뭐냐? 데이터들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든지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띄워갖고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싶으면 동영상 보는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띄우고 보고 싶은 동영상 누르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 요청한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공유기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패킷들이 말이 꼬이네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리프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 기반으로 이 우리가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 선,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머니라는 거를 움직일 수 있는 패킷처럼 돈이라는 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켜갖고 잘게 쪼개갖고 옮길 수 있는 프로토콜로 IP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IP 커넥터가 오늘날 인터넷에서 공유기 역할,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을 해준 것처럼 이 커넥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커넥터가 그 역할을 하려면은 디지털 에셋을 하나를 결정해줘야 돼요. 본인이 어떤 형태로 옮길 건지. XIP도 가능하고요. 오늘날 BTC도 구현이 돼 있고 이더리움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구조상 이 가격이 변하는 애들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애가 $100를 보내면 중간에 이 커넥터들이 전달하는 과정 중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변동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IP 커넥터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IP 커넥터가 본인이 유동성, 그러니까 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거를 대신 옮겨줌으로써 유동성을 대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되면서 일종의 수수료, 보통 뭐 0.04%, 0.1% 이 정도씩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대가로 리스크 역시도 얘가 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되겠죠. 이들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본인들이 지고 가지만 대신에 이 돈을 보낸 사람 걸 대신 옮겨줌으로써 일정한 수수료를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손해가 없어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도. 그래서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없는 자산을 선택해야 될 텐데 리프사는 여기에 대해 XRP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비트코인 이런 거 다 안 되고 XRP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걸면 표준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미트를 풀어놓은 거예요. 표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풀어놓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XRP 이상의 이 부분에서만큼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풀어놓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RP가 쓰이게 되면은 당연히 옆에 커넥터로 이 XRP로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XRP로 전달하게 되면은 XRP 레저상에서 옮겨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XRP를 선택한 커넥터들은 뭐가 있다? 자기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요. XRP 주소가. 그러면 상대방 옆에 홈으로 넘겨줄 때 여기 XRP 주소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 김부사님 질문 주신 것처럼 XRP 계정상의 XRP 이동이니까 페이먼트죠.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서 처리된 거라 3초 만에 끝나겠죠. 레저 닥치는 속도가 3초니까 당연히 이 트랜잭션도 3초 만에 처리가 되겠죠. 이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시면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 다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XRP드라는 거는 사실 이름이에요. 너무 이거 자체의 의미를 갖지 마세요. 리플사가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XRP를 직접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 이유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규제, 두 번째는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수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XRP를 못 쓰니까 그러면 XRP를 보유하지도 않고 이 맛을 볼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하게 세르먼트 할 수 있는 이 맛을 볼 수 있게 XRP라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마. 이건 네이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은 뭐다?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 가격 변동성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마켓메이커. 그리고 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쓸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래서 이 일련의 거래들을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로 XRP라는 이름을 달고 만들어준 거죠. 근데 IP가 적용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IP 커넥터가 XRP 브릿지 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결국에.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IP 커넥터한테 XRP 계정상에 돈을 이동시키는 만큼을 주면 되기 때문에
3초 안에 처리가 되겠죠.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 다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 웃겨. 근데 그 김무사님 질문 주신 거는 RP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어요, 구성이. 그 코일사가 서밋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서밋에 그런 얘기 나왔다고. 올해 뭐 RP 커넥터를 1000개인가요? 1000개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한 5달밖에 안 남았죠. 근데 얼마나 만들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커넥터 한 1000개 정도 만들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 그냥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마 아프리카에다가 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세요. 조심하세요. 종란님. 정보를 공유해 주시려는 건 알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참으십시오.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공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영웅이님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시면 됩니다. 공부가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어인일로 행차를 황송하네요. 편히 쉬고 계십시오. 그 정도의 믿음이 갖고 계시다면 한 5년 뒤에 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와, 3시간 방송했어. 빨리, 어디 갔어요? 김하원님 어디 갔어? 리프사가 XRP 얘기해주면은 대가 준다고 그러던데, 그거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가 리프사의 저 어마무시한 물량을 제가 뺏어 오겠습니다. 빨리 제보를 주세요. 겜토리님이란요. 아니, 그니까요. 저도 진심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은 푹 쉬십시오. 5년 뒤에, 반드시 영웅이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일상생활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XRP가 성공할지 안 할지 장담을 못 하겠어서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일님 의견은 존중하지만 영웅일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마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다른 분들이 오버해서 어렵게 생각한다 이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반대로 다른 분들이 영웅일님한테 뭐 되게 쉽게 생각하냐, 돈이 걸린 문제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본인의 의견은 존중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문제 같습니다. 굳이 기분 상하시게 뭐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네,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영웅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국밥결제요? 펀디X? 펀디 많이 들어봤는데? 암호화폐죠, 펀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웅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스낵맨이랑 치토스 먹고 싶다고요? 저는 근데 김보사님 얘기 꺼내서 제 생각인데, 갈링이랑 라센도 코인베이스에서 XRP 가지고 단타 치고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명 의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제 개인적인 기준의 생각으로 그냥 추측인 거죠. 누구냐면은 스낵맨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IT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짜갖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장 때 팔았었잖아요.
이 친구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친구라면 한다면 안 되겠다. 나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이라고 할게요. 스낵맨은 왠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겠다니까요. 예,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예.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꼭 얻으시고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스타를 하는 바람에 되게 길게 했는데, 예,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길게 했다. 내일은 쉬어야 될지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예, 여러분들 개인 생활, 개인의 삶만큼은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아마 상황이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개인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지라도 바라기로는 요것 때문에 개인의 삶까지 망가지거나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래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돈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이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는 좋은 일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리프사가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이 친구들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제드는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제드 다 전량 기부하면 안 되나? 다 차라리 기부해버려라. 그거 한 10년 에스크로 걸어서 기부해버려라. 10년 뒤에 기부하겠다고. 그러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망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길거리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길거리 방송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방송이 있을 때 꼭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월바 좋은 밤 되십시오. 저도 좋은 밤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